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설립추진위원회 홍보국원 강민규입니다. 저는 현재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1차 신입생 입학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학 설명회 목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미래융합대학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사와 학과, 입학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글 폼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렇게 약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10시 30분부터 재학생과 소통하는 시간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4개 과의 3, 4학년 선배님들을 모셨는데요. 1부 설명을 들으시면서 생긴 궁금한 점이나 기존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었다면 휴식 시간에 정리해 두셨다가 2부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기본적으로 선체 후진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학과입니다. 일부 평생 학습자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면 이 3년 안에 회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적용이 되며 군 복무 기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올해 첫 정규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학위 취득을 위해 카이스트 대학원, 연세대학원 등으로 진학한 선배님들도 있고 대졸 취업 및 이직 등을 목적으로 학위를 이수하거나 창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목표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대학교라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지도를 담아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수인선은 우리 학교 정문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미래융합대학과는 정문 근처에 있어서 통학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융합대학과 내부 시설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1학년이라서 강의실과 실습실을 제대로 이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선배님들께서 교내 시설은 수업과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 학교를 방문하여서 남는 시간에 1층 스터디 라운지를 동기들과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과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융합대학은 크게 금융투자학과, 산업경영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총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과 안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부 읽어드리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2부의 각 과의 선배님들께 질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학과입니다. 재무, 금융, 회계 및 세무, 재테크 부동산, 마케팅 등의 전문 분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은행, 그리고 각 기업의 행정, 회계 등 사무 직렬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이직 및 자기개발을 위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다만 기존 전공이나 업무가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뜻을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해 주신다면 충분히 입학하실 수 있고 많은 학생분들께서 그렇게 적응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은 커리큘럼인데요. 해당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커리큘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영학과입니다. 산업과 기업의 경영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입니다. 다음은 커리큘럼인데요. 산업경영학과의 경우 경영 및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공학 계열에서 재직 중인 재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 서비스업, 창업, 마케팅 등 각자의 목적에 맞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다양한 인재들이 재학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 학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입니다. 기계를 뜻하는 메카닉과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인 만큼 기계 분야와 전기전자 공학을 복합적으로 연계시켜 산업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기존의 기계 및 전기전자를 전공하여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재학 중이십니다. 메카트로닉스과의 특성은 기계 및 전기전자 등을 복합적으로 이수하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에 따라 지능기계 트랙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전기전자 분야로 나아갈지 선택할 수 있으니 공학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주 다양한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산물 인터넷 등 최첨단 IT 융합 분야 능력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관련 전공이나 업종이 아니더라도 1학년에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수하기에 본인이 노력한다면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등 IT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수 전공 등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학과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학과 안내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학사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주중 1회,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 주간, 총 2회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의 커리큘럼에 온라인 및 블렌디드 수업이 매 학기 한 과목 이상 포함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있는데요. 미래융합대학 내 다른 학과 복수 전공, 부전공 및 전과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어 진로 변경이나 추가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직장인인 만큼 실무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토론, 협동 및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실무 교육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과의 교수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기초학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수업의 기초가 되는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에게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재직자 전형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배우게 되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비학기 이수자 대부분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융합대학에서는 본교 선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배 멘토 1명과 1학년 멘티 3, 4명 정도가 선정되어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의 멘토링을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이라서 지정된 선배 멘토님께 학교 수업이나 생활들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입학하셔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미래융합대학교 가정학과는 본교의 동일 계열 대비 10% 경감된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추후 등록금 인상 시에도 10% 감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융합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평균 학점이 4.0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래융합대학 교수님들이 학점이 넉넉하게 주시는 만큼 현재 재학생의 약 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소, 중견, 대기업, 비영리 법인 중 현재 희망사다리를 지원하는 대상기업 재직자가 해당이 되며 기본적으로 전액 지원이고 대기업과 비영리 법인 재직자는 50% 지원이 되며 공기업 재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이 되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학연도 3월 1일 기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산업휴유 맞춤형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거나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였어도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에 이수한 자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입학 지원 시 사대보험 관련 서류 중 하나로 기간 및 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재직 증명서는 따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학습자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정원과 원서 접수 일정인데요. 모집 22학년도 모집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10일부터 14일 18시까지 인터넷 접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인하대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글 폼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개된 입시 결과가 있을까요? 미래융합대학 입시는 서류 100%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입시 결과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역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 중입니다.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로 재직을 하고 재직과 재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4회 이상 결석 시에 기본적으로 F학점을 주기 때문에 졸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본인 환경에 맞게 재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문 학사나 학사학위가 있습니다.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 학위 여부는 입학과 관련이 없이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직장명 기재가 가능한가요? 수시 모집 요강 67페이지 내용 중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직장명 기재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전공 또는 현재 직무와 전공 연관성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재학생 중 기존 전공과 직무가 연관성이 없는 학과임에도 입학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잘 어필해 주시면 되며 그렇게 입학하였어도 높은 학점으로 잘 다니고 계시는 학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나 재직기업이 인천인 경우 입학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나요? 지역이 수시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행정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직일수 산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은 22년 3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3월 기준 109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에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확인하시고 각과의 커리큘럼을 확인하신 뒤 재직일수 충족 확인, 그리고 자기소개서 준비, 그리고 서류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재학생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재직기업 규모가 알고 싶어요.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는 미래융합대학 입시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들끼리 정보 공유는 저희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으니 이 채팅방에 투표하면서 지원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미용마루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으니 해당 투표함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졸업 시 야간대 졸업장을 받게 되나요? 미래융합대학은 야간대학교인가요?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미래융합대학은 다른 인하대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으로 졸업 요구 학점 126학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업만 야간에 진행될 뿐 야간대학은 따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생활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다. 동아리나 학생회 등 자율활동 참여가 가능한가요? 참여에 제한은 없으나 활동 관련 내용 등 해당 동아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용대 자체 동아리는 없는데 카페를 통해 학생들끼리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학하시게 된다면 각종 동아리에서
홍보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동아리가 있다면 해당 동아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내 주차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주차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으나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특별히 허가하여 학기당 4만 원의 유료 주차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학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재직 충족 시 재직 유지 의무는 없으나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한 혜택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가능한가요? 미래융합대학 내 단과대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인하대 학생의 복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피스 365 무료, 학생 예비군, 재학생 의료 공제 가능, 자플래니 제휴 및 해커스 강의 무료 수강 등이 있습니다. 모든 교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까요?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이라고 주간대 학생들과 따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학교에서 직장이나 집까지 거리가 멀으면 먼거리 재직의 경우 일반 휴학 예외로 분류되어 3, 4년 연속 휴학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4학기, 즉 2년 동안의 휴학이 최대 가능한데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중 먼거리 재직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3, 4년 연속 휴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무슨 요일에 하며 수업 시간 어떻게 되나요? 평일 하루, 토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22학년도 기준 화요일로 예상이 되나 모든 과목이 화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경우 보통 9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며 수강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교무처의 2학기 수업 지침에 따르면 실험, 실습, 실기 수면은 대면 수업, 그 외 수업은 강의별 인원에 따라 대면 혼용, 비대면 수업으로 나뉩니다. 수강 신청은 학교에서 해주나요? 시간표도 정해져 있나요? 행정실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강 신청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재학생 본인이 시간표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졸업 학점을 고려하여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시면 따로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교과 과목 수업이 전공자, 비전공자로 나뉘어져 이루어지나요?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따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은 강의의 경우 분반이 나눠지기는 하나 이는 수준별 분반이 아닙니다. 재학생 개인별 수강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등록금과 입학금이 궁금해요. 등록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자료와 같이 해당이 되며 21학년도 기준 예시로 입학금은 35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융합대학 성적 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4 이상이면 3분의 1, 그리고 동일계열 등록금 대비 10% 경감,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2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 21학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인하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최종적으로 미선정 시에도 희망사다리 및 국가장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 인턴 활동, 졸업이나 취업 등의 진로 모색 등 모든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음을 입학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들 또한 사전 질문에서 많이 받게 된 내용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학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만큼 일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요일에 진행했던 1차 입학 설명회 진행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2부 재학생들과의 시간에서 해결이 되었으니
2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과 선배님들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재학생들 3, 4학년 재학생 선배님들과의 소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10분 뒤 10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